번 증인신문조서 2쪽에서 3쪽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첩수사 사건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민노총 건도 그렇고 경기동부연합 이런 건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얘기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특정 인물들에 대한 그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셨나요? 특정 인물에 대한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고, 전반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7항입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보고 자체가 그런 보고였다 보니까 그런 거와 연계해서 얘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7항입니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대통령 관저 모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일 20시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윤석열,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 모임 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 방송계와 민주노총 이야기 등을 들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그 자리가 그런 얘기할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고생하는 장병들 대표해서 몇 명 불러가지고 격려하시는 자리였고, 또 국군의 날 행사를 잘했다 해서 격려하시는 그런 자리였는데, 뭐 그런 무거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9항입니다. 조금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나 증인이 계엄 등 비상대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나요?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고 저는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 추가 기록 순번 1110번 35,291쪽 곽종근 증언 혹시 제시하지 않고 그 29쪽 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저한테 계엄이라는 용어를 하신 적은 없고 10월 이후부터는 제가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에 가서 사전에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30분 정도 또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식사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합쳐진 시간인데, 그 기억 속에서 그때 확보해야 할 장소 여러 가지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내용들이 그때부터 제 기억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시점 속에 그 말이 있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을 이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 증인 또는 그 피고인 윤석열이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인데 그런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신가요? 제가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혹시 저한테 좀 다시 그러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기록 순번 1124번 제35,859쪽 곽종근 증언 1110번 제35,291쪽 증언 녹취서 중 29쪽입니다. 정정해서 30쪽입니다. 어디? 직접 저한테 시국의 어려움, 애로사항 같은 것을 피고인이 발언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계엄이나 비상대권에 대한 발언도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직접 저한테 계엄이라는 용어를 하신 적은 없고 10월 이후부터는 제가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에 가서 사전에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30분 정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식사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합쳐진 시간인데 그 기억 속에서 그때 확보해야 할 장소 여러 가지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내용들이 그때부터 제 기억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그 곽 장군이 얘기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 잠깐만. 그 기억 속에서 그때 확보해야 할 장소, 뭐 비상대권, 특별한 뭐,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제가 못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예. 저 말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보면 모임하기 위해서 제 공간에 30분 정도 대화를 먼저 하고 끝나고 또 30분 했다는데 그날은 제가 30분 정도 대화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번개팅이었고 다들 집에 가다가 중간에 아마 연락받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모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도 없는데 저 표현 자체가 좀 상황하고 좀 안 맞는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추가 기록 순번 1124번 제 35,859쪽 곽종근 증언녹취서 재개 108쪽 제시하겠습니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피고인 앞에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께서도 해당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왜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기록 순번 1110번 제 35,291쪽 곽종근 증언 녹취서 31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동석했던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에게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10월 1일 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곽종근은 추가 질문입니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식사 장소든 티타임이든 증인께서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인께서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신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도 없고 얘기할 상황 자체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때 주로 얘기가 나왔던 게 격려하시면서 각 부대별로 애로사항이 뭐냐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고 그거를 이제 수방사 특전사에서 차례로 답변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장관께서 좀 관심 가지고 좀 잘 살펴보고 조치해 달라는 당부도 하셨고 뭐 주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32항, 33항은 합쳐서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증거 32쪽에서 33쪽 제시하겠습니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고 나머지 지방 그것까지는 그 얘기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을 해서 피고인 윤석열이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와 2024년 4월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모두 부정선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곽종근 증언이 사실입니까? 저는 그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도 없고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저런 얘기를 할 자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10월 1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월 1일인데 글쎄 혹시 곽종근 사령관 외에 다른 어떤 참석했던 사람들도 저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다른 사람이 또 들은 사람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4항 생략하고 35항 진행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임명 전후 상황 관련입니다. 35항 증인께서는 2024년 9월 2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라고 답변한 사실 있으신가요? 언제라고 그러셨죠? 그 인사청문회 과정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예, 그때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때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7항입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년 9월 6일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문상호 사령관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오영대 인사기획관한테 하라고 한 것은 그 문상호 사령관이 보직 해임이 거론되고 징계가 얘기되고 했던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부하 장군과의 맞고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맞고소 사건의 핵심이 뭐였냐면 제 기억에 하급자 폭행, 부하 폭행, 하급자 폭행하고 또 권한 남용인가?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보직 해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최소한 장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보직 해임을 시켜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너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으니 너 보직 해임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만약 그 사람이 보직 해임이 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보직 해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도 있고 딸린 자식들도 있는데 그 불명예 잘못된 판단을 제가 잘못된 판단해서 그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보사령관의 보직 해임 문제는 일단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지금 보직 해임을 시키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건 하급자 폭행, 권한 남용 이 두 가지 건에 대한 사실 확인은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사본부장한테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정보사령관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니네들이 조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가 어떠냐 했더니 하급자 폭행은 거짓입니다. 왜? 그 당시 폭행했다는 그 자체는 결제 서류를 그 부하 여단장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던지는 그 순간에 던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부하 여단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참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참모들한테 다 확인을 해보니까 던진 게 아니고 이렇게 밀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하급자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고 또 권한 남용도 권한 남용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내가 보직해임을 시킨다? 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오영대가 얘기하길래 야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 결과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 잘 신중해라 하고 제가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돼서 제가 안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